거기 177페이지 이제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서 2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은 의미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된 시장. 짧게 써있잖아요. 주어진 정보가 그 지역에 정확하고 올바로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을 그냥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정보가 과거 정보까지 반영되면 약성 효율적 시장, 현재까지 들어가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다음 미래까지 들어가면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보시면은 그 유형이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데 약성에서 맨 먼저 기억번, 의의 격보 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의 부동산, 거기 현재란 말 나와야지 보통 과거라고 살짝 잘 바꿉니다. 약성이 과거 정보니까 과거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현재 가격.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과거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초과이는 획득할 수 없는 거다. 이미 다 반영됐으니까. 대신에 정상 이유는 있다는 소리고 초과인이 없단 말이지 이윤이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따라서 니은번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서 미래 부동산 가치를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죠. 과거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특성 보시면은 기억본 보시면은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과거 사실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그래서 약성에서는 기술적, 술은 약술이 몸에 좋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니은본 보시면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 또는 미래 정보는 이용할 수 있다면 초과인이 가능하다.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반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오늘 제가 땅을 10만원짜리 15원 사가지고 30원에 이익을 받습니까? 아직 뉴스에 나오기 전이니까, 반영되기 전이니까. 논리만 정하세요. 의미가 뭡니까? 왜 초과인이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지금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약성이 뭐다? 과거까지 반영됐다. 따라서 약성에서는 과거만 분석하면 초과인이 없다. 대신에 이유는 있다. 정상 이유는. 그럼 왜 이윤이 없냐? 초과인이 없냐? 완벽히 다 반영됐으니까. 그럼 반영이 안 된 정보, 공개된 사실하고 미공개 사실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 정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을 거다. 종류가 딱 세 가지잖아요. 의미하고 초과인이 왜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그 세 가지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주로 시험에서는 약성에서 과거 사실 분석하면 초과인을 얻기가 쉽다.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틀린 지문이죠. 좀 이따 풀어보십니다. 준강성은 똑같습니다. 이제 강성이요. 그러면 강성은 이제 어디까지 하면은 과거 정보 당연히 반영되고 현재까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미래까지 이렇게 모든 정보가 전부 다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요? 강성효율적 시장. 일단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여기에서는요. 과거 정보 당연히 반영됐을 거고 과거 사실 그다음에 공개된 사실요. 그다음에 미공개 사실 전부 다 반영됐으니까 요 어떠한 정보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초과인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을 거다. 대신에 이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있는 거죠. 초과인이 없단 말이지 이윤이 없다 그 말은 아니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는 우리가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발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앞쪽 길이 3000년 뒤에 가치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동방사자 죽을 때까지 전부 다 반영된 시장. 그러니까 강성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 이용하더라도 초과인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강성에서 초과인을 얻었다 그러면 그건 강성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 X라는 지역에 지금 강성효율적 시장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개된 사실을 알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요 시장이 강성이라고 알고 들어가서 공개돼서 이미 알았던 나온 사실을 정보를 투입해서 거기 투자했는데 초과인을 얻었습니다. 그럼 요 시장은 무슨 시장? 한 번 더요. 요 지역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은 강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사실을 알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초과를 얻었습니다. 요 시장 무슨 시장? 약성이죠. 그 말은 공개된 사실을 알고 투자했는데 초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공개된 사실이 반영이 안 된 시장이 뭡니까? 그 말이죠. 만약 공개된 사실을 알아서 초과인이 없었다면 반영된 시장이 돼. 그러니까 공개된 사실이 반영이 안 된 시장이 셋 중에 뭡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반영됐죠? 반영됐으니까. 그러니까 초과인이 있다는 얘기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고 초과인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완전하게 반영이 됐다는 뜻이죠. 그 두 개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 효율적 시장은 주로 뭐를 말하겠습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을 말하겠죠. 그런데 다섯 번째, 현실에서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만일에 부동산 시장에 강성이 있다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다면 정상가격이니까 초과인이 없으니까 투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투기는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초과인이 있으니까. 초과인은 왜 생겼습니까? 반영이 안 된 정보가 있냐 없냐 그 얘기니까.
말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럼 또 읽어봅시다. 그래서 강성율적 시장이란 말은 강성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든 공표가 안 된 정보이든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같이 반영됐대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현재 사실, 미래 사실까지 전부 다 어떤 정보든 공법적이든 사법적이든 발표가 되든 안 되든 알든 모르든 모든 정보가 같이 다 완벽히 반영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반영됐으니까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인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대신에 초과인은 없단 말이지만 이윤이 없단 말은 또 아니란 얘기. 이유는 있다. 정상 이유는. 여기까지 오신 거죠? 따라서 그 밑에 보시면은 니은 번역. 강성적 시장에서는 누가 어떤 점을 이용하더라도 절대로 초과인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 정상 이유는 가능하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 보자면은 이런 시장이 가장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강성을 말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땅 사가지고 똑같은 정보 이용하더라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현실에서는 강성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 그럼 약성이나 준강성은 존재할 수 있죠.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강성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성과 준강성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박스가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가 과거 정보. 맞죠? 따라서 과거 정보 분석하면 초과인이 없습니다. 왜? 다 반영됐으니까. 그러나 거기 공개된 사실하고 그냥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인이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약성혈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초과인이 없지만은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초과인이 있다는 얘기. 이제 말을 바꿔서 약성혈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요 두 개를 다 분석하니까. 그런데 약성은 요것만 반영되지 요거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초과인이 있습니다. 이 말 오신 거죠? 그러나 준강성에서 만일에 기술적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초과인은 당연히 없겠죠. 이유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정상이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강성에서 기술적 분석, 즉 과거까지 분석한다면 초과인은 없단 말이지 정상이유는 있잖아요. 이거 바로 왔다 갔다 지금 얘기 말하고 있잖아요. 약성, 여기에서 약성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하면 초과인은 없습니다. 맞죠? 근데 기본적 분석, 여기까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초과인이 있다는 얘기. 공개된 사실 반영 안 됐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준강성에서 기본적이나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 즉 여기까지 분석하는 사람은 초과인 당연히 없을 거고 대신에 뭐는 있어요? 정상 이유는 있다는 얘기. 두 개를 잘 엇갈려서 말씀드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당적 시장이라는 말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당적 시장이라는 말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누구든지 그죠? 초과인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할당적 혈적 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표현이 어색해요. 혀도 잘 안 들어갑니다. 할당적 혈적 시장. 그러니까 여기 할당적 혈적 시장이라는 말은 할당 시장과 혈적 시장의 두 개가 점이니까 동시에 지금 결합된 거죠. 자, 이 말은 제가 수중에 예를 들어서 20억의 여윳조급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데 주식이 A라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주식이 있고 종류가 3개밖에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3개만 분석하면 되니까. 이럴 때 만일에 A를 해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50% 가정할게요. 그 다음 B는 지금 수익률이 30%입니다. C는 15% 가정하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정보 양면이 똑같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만 효율적 시장이 되니까. 만약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면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당연히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저 혼자만 안다면. 그런데 이게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A가 제일 높고 C가 제일 낮으면 이걸 다 한다는 소리. 그러니까 할당적 시장은 할당적 시장하고 효율적 시장이 더 이런 말이니까. 여기서 효율적 시장 아까 뭐였습니까? 맨 첫 번째.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의 정보 양과 질이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같은 정보 이용하면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A는 50%고 여기는 30%고 15% 가져갑시다. 구체적으로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0만원짜리 사가지고는 15만원에 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언제든지 나간 돈 10만원 지금 나갔죠. 들어온 순수익이 지금 15만원이니까 5만원 들어왔죠. 그래서 분모가 나간 돈 분자가 들어온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10분의 5니까 50% 맞잖아요. 여기 같으면 지금 10만원짜리 사가 나중에 13만원 된다 그런 뜻이겠죠. 10분의 3이니까. 여기는 지금 10만원짜리 사가 나중에 11만 5천 된다 이런 뜻. 그런데 이런 사실 여기가 50% 제일 높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요 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누구든지 맨 처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A로 갈 거 아니요. 맞죠? 그러면은 A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지금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B, C에 비해서 높으니까 서로 A 주식 사려고 가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초과 수요 되겠죠. 그럼 값이 어쩌니까 점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10만 원에 사서 15만 원 팔아야 되는데 11만 원 사가지고 15만 원 이제 팔았습니다. 그럼 이번은 11분의 4가 되죠. 얼른 도와주세요. 11분의 4는 30한 7% 정도 되죠. 11분의 4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얘기하자면 37.5 정도 나온다 가져갑시다. 그럼 연홈에 비해서 높으니까 계속해서 A쪽으로 하겠죠. 계산상 어디까지? 30.0 될 때까지. 이게 제일 높으니까. 만일에 여기가 30.1% 나오더라도 여기는 30%인데 31%니까 여기 돈 되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30% 때까지 쭉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산을 더 간단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 때까지도 A로 간다 가정해놓고 그럼 계속 가면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29.9 정도 또 떨어진 경우 혹시 없을까요? 계속 간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29.9가 되면 이제 여기에 30%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B로 가서 이제 B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10만 원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그럼 또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이제 30%에서 29.9, 29.8 또 떨어지겠죠. 만일에 여기가 29.8 됐어. 그럼 여기는 29니까 여기는 8이니까 또 요리 갈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막 움직이겠죠. 언제까지? 15% 될 때까지. 말뜻이.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도 여기도 15% 됐고 여기도 15% 됐고 그러면 여기도 15% 됐으니까 이제는 요 세 개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그죠? 위험을 가면 수익률이 똑같아집니다. 그걸 뭐라고요? 할당적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할당적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주어진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맨 나중 되면 수익률이 똑같아지고 초과이념 없이 똑같아집니다. 그게 할당적 효율적 시장. 표현이 어렵잖아요. 말을 바꿔서요. 지금 A는 지금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B는 예금이라고 가정하자고요. B가 지금 예금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익률이 20%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5%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지금 X라는 요 부동산 값이 해서 2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같으면 20억 투자하면 얼마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20, 그 다음에 2억, 24억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0% 맞잖아요. 20억이 20%니까. 여기 같으면 20억 투자하면 1년에 얼마? 21억, 이자 비용 1억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5% 맞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여기 높으니까 두 개만 있다 전제를 깔아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수익 높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대용 부동산 사려고 전부 다 수요가 점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왜? 이쪽이 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가격이 이제 21억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20억 사가지고 24억 되는데 21억짜리 사가지고 24억 되니까 이제는 20%가 못 되죠. 10몇 프로 떨어졌겠네요. 근데 얼른 계산해도 요 녀석이 지금 요거보다 높으니까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5% 될 때까지. 논리. 그게 결국 맨 나중 되면은 부동산 투자 하나, 예금 하나 결국 맨 나중에 어쩝니까? 위험을 간 수익률이 똑같아집니다. 그거를 할당적 효율적 시장. 말뜻이. 그러니까 결론이 할당적 효율적 시장은 주어진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그 맨 끝에 가면 결국 초과이념 없이 똑같은 시장을 할당적 효율적 시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당적 효율적. 혀가 잘 안 들어가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되냐면, 자 볼까요? 1번 보시면은 이제 할당적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정보 비용이 일치해서 초과이념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제 초과이념 없이 그냥 정상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6번째 이쪽 얘기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주로 종류가 뭐가 있습니다. 어쩔 때 초과이념이 있습니다. 어쩔 때 없습니다. 요걸 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장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가 완전 경쟁 시장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할당율적 시장. 그러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완전 경쟁 시장은 첫 번째는 초과이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초과이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절대로 정상이만 있는 게 초과이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할당율적 시장은 똑같은 말로 보자면 여기도 초과이념이 없어요. 공통점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하고 할당율적 시장은 의미가 똑같은 공통점은 둘 다 초과이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 100% 뭐가 됩니까? 요게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든지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런데 할당효율적 시장은 완전한 시장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100% 언제든지 둘 다 초과이념이었기 때문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할당효율적 시장은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전한 시장도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불안전한 시장이요. 요 두 개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완전경 시장에서 절대로 정보 비용도 어쩌니까 정보 비용 없습니다. 제로요. 정보 다 오픈됐으니까 완전한 정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쩌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없다 있다 요 차이점이 이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도 없고 정보 비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당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없는 것은 맞는데 정보 비용은 존재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쩌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은 여기 불안전 경쟁 시장은 대부분 뭐합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비록 불안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어쩌니까 초과이윤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 어쩌니까 똑같다면 요 두 개가 똑같다면 그때는 초과이윤이 없어진다. 그 1번 얘기가 지금 말뜻이. 즉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할당율적 시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시험 지문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할당율 시장이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대부분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도 됩니다. 시골에서 봤었을 때, 저 어렸을 때 무슨 면이요. 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금 양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시골의 부자들은 과수원 가진 사람이 좀 부자 맞죠? 그 다음에 양조장하는 사람이 부자 맞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 면에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지금 양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독점이 유지되려면 독점 이윤이 있어야 돼요. 그 독점이 바로 초과 이윤이에요. 그런데 A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나도 여기 들어가서 양조장을 하면은 돈 될 것 같아서 인허가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면 B가 들어오니까 A 입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겠죠? 그럼 A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독점이 되면 독점이윤이 20억 있다고 가져갑시다. 생긴다고 가져갑시다. 근데 요 20억을 어디에다가 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인허가를 받을 때 공무원 로비를 해가지고 로비 자금으로 20억을 썼습니다. 그게 정보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써가지고 20억을 독점이윤 즉 정보 가치를 여기다 비용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인허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왔으니까 A는 분명히 독점이 된 건 맞죠. 독점이 됐지만은 독점을 만들게 한 비용 그 정보 비용 20억을 독점 이윤을 다 썼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혼자 독점됐지만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장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초과 이윤이 없다면 즉 정보병하고 정보가 똑같다면 불안전한 시장도 할당율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 독점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을 유지하기엔 기회비용 그 정보 비용하고 그 다음에 독점 이윤 정보 가치가 똑같다고 하면 독점 시장도 할당율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 뜻이죠.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정치인들한테 후원금이나 명목으로 웃으면서 돈을 준다고 하죠. 그게 과연 웃으면서 줬을까요? 그만큼 뭔가 뒤에 따라오니까. 지금 대선 주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각 기업에서 어쩌니까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선된 사람은 제일 많이 줄 거고 못된 사람은 조금씩 줘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그래서 돈을 갖다 주는 거 맞죠? 골프 가방은 작죠? 그래서 차로 갖다 주고 막 그랬었죠? 몰라요. 뭔지요? 그게 전부 다 이쪽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100% 요게 됩니다. 근데 할당율적 시장은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든지 할당율적 시장이 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당율적 시장은 완전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왜? 요 녀석은 당이 되지만 요 녀석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불안전한 시장 내에서도 초과인이 없고 아까 독점 시장처럼 정보비용 정보가치가 똑같다면 비록 불안전하더라도 뭐가 된다? 할당율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할당율적 시장이라면 시장 구조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완전 경쟁시장 조건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조건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정보가치를 한번 써먹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은 다수의 수급자 조건이, 두 번째 동질성, 세 번째 진입장벽이 없다, 네 번째 완전한 정보.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치 못하죠. 그런데 정보가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초과인이 없고 요 두 개가 똑같으면 비록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고 독점이 되더라도 뭐가 될 수가 있다? 할당율적 시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치예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므로 할당율적 시장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요렇게 지문을 써요. 대부분.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자, 읽어볼게요.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과 할당율성, 그 2번 얘기가. 따라서 완전 경쟁시장은 언제든지 할당율성이지만은
할달적 시장이라고 해서 항상 완전한 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됩니다. 불완전한 시장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불완전한 시장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얘기. 첫 번째는 초과인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초과인이 없으려면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가 똑같아질 때 그때는 불완전한 시장도 독점 시장도 뭐가 된다? 할달적 시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 뜻. 그래서 아까 혼자 있었을 때 20억의 독점 이윤이 있습니다. 그런데 B가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20억을 다 썼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B가 못 들어왔어. 그럼 A 혼자 독점이 된 건 맞잖아요. 근데 독점을 만들어졌었는데 만들기 위한 그 기회비용, 그게 바로 정보비용, 그걸로 20억 다 써버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생길 독점을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정보를, 그 독점을 만들기 위한 비용하고 독점 이윤이 똑같았으니까, 즉 정보 가치하고 정보비용이 똑같았으니까 결국은 독점이 됐지만은, 혼자 됐지만은 초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상태, 말뜻이.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그러니까 키는 부동산 시장도 할달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문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그런 시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요. 따라서 두 번째, 불안정의 시장도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일치해서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가 된다? 할달시장이 되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100% 할달적 시장 맞는데, 할달적 시장은 완전한 시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도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하고 있죠. 근데 언제 됩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인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가 똑같이 된 그런 불완전 시장, 그런 독점 시장이 할달적 시장이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란 얘기. 말뜻이. 여기까지 오시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완전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어쩝니까? 할달 시장이 될 수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가치가 불안전하지만 정보 비용하고 가치가 똑같아서 부동산 시장도 초과인이 없게 된다면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이게 3번이 주로 문제, 우리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므로 할달 시장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 틀렸죠. 항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인이 없고 정보 비용과 정보가 똑같다면 부동산 시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말뜻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효율성이라는 말 이해하시고, 종류가 뭐가 있고 어쩔 때 초과인이 있습니까? 어쩔 때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이쪽 5번까지는 그 얘기를 물어볼 거고. 그래서 대부분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초과인이 없다. 그런데 기본적 구성을 할 때는 초과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지문이고. 두 번째, 6번 요리 가서 완전한 시장은 언제든지 할달적 시장이다. 그런데 할달적 시장은 완전한 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도 됩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았을 때, 초과인이 없고 정보비용 정보가 똑같을 때. 그래서 비록 독점 시장도 할달적 시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다 됐습니다. 그럼.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부동산 특성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해서 뭐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고, 다시 말해서 할달 시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 정보가 완벽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가 아니고 초과시장, 그래서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부동산 특성이 제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성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정보의 비효율성 때문에 나온다는 것. 결론이.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6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할달적 시장 아까 초과인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소, 싸게 나올 수 없고 과대, 비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6번 얘기는. 할달적 시장은 지금 초과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정상적으로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싸게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 6번 말 뜻이. 초과인이 없으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정상가격 함정치 않게 나온다 뜻이기 때문에 너무 싸게 과소평가, 과대평가 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말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문제가 지문 얘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수 문제. 자, 지문 얘기는 하나 풀어봅시다. 그 바로 뒤에가 있습니다. 거기 6번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뒤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 설명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국지성을 갖습니다. 맞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지역성, 국지성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분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공개성입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모으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시장을 개별시장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비표준화성, 비저축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리고 가격도 일부니까 성립이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네 가지 조건 때문에 부동산이 불안전하게 된다. 그걸 서브마켓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서브마켓을 번역할 때에 하위시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부분시장, 개별시장 이렇게 번역한다는 얘기. 1번은 특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그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오기가 쉽겠죠. 정보가 반영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비대칭성. 대칭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맹구한테는 어쩌니까 정보가 제가 더 많고 맹구를 적었으니까 제가 돈을 버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주로 누가 합니까? 서민들은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두 번째는 알아도 못해. 어디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책을 정한 놈들이 주로 투기 많이 하는 거 맞죠? 그래서 고위직 인사청문회 할 때 나오는 3종 세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법 위반, 첫 번째가 거주지.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기. 세 번째가 논문 표절. 딱 3종 세트 아니던가요? 그거 안 나오면 정말로 깨끗한 놈. 그죠? 제 친구 중에 그 녀석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이걸 알고 다 했는데 지 이름으로 안 했겠죠. 전부 다 차명으로 했겠죠. 지 이름으로 하면 맹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당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높아진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할당율적 시장에는 초과인이 없다. 그러니까 초과인이 없단 말은 가격이 항상 정상가에 나오니까 과소, 과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려. 함재값이 나오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3번 질문을 쉽게 쓰자면 할당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 것 같으니까 과소, 과대로 살짝 지금 바꿔놨네요. 그게 그 말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에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완전히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정보가 공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보 탐색이 매우 어렵고 왜곡되기 쉽고 그래서 업, 다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별성 특성은 부동산을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시장도 어쩝니까? 개수만큼 많다는 얘기. 그래서 개별시장. 부동산 시장이 몇 개입니까? 개수만큼 많다는 얘기. 이 건물 시장하고 바로 옆 건물 시장은 틀리죠. 같은 건물도 1층하고 2층 전부 다 같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개수만큼 원리도 많고 원칙도 많고 구별이 어렵다는 거. 우리 개별성 특성에서.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작년도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면은 237페이지 문제 6번. 237페이지 문제 6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뒤에 보시니까 27에 나온 거 맞죠? 자,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에 따라서 구별한다. 그러니까 과거 정보가 반영됐냐, 현재까지 반영됐냐, 미래까지 반영됐냐에 따라서 약성효율적 시장, 준강소율적 시장, 강소율적 시장 나누어집니다. 그 뜻 1번은.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소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으로 이를 통해서는 절대로 초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유는 있습니다. 정상 이유는 있는데 정상 이상의 이윤이 없단 말이지 이윤이 없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소율적 시장은 완전에서 가정에 가장 근접하다. 그래서 아까 진정한 효율적 시장은 바로 뭐다? 그죠? 강소율적 시장. 아까 지문 얘기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성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된 과거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정상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기가 쉬워요? 답이 이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약성에서는 과거사에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만 분석하면 초과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요거 나왔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종류가 뭐가 있고요 어디까지 반영되면 이렇게 시장을 나누고 그 다음 초과인이 왜 있고 왜 없습니까? 그 말만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답은 나왔죠? 다섯 번째, 준강소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된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이용가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기본적을 통해서도 즉 기본적으로서 어디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분석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준강성에서 미공개 사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논리는 딱 간단하죠. 종류 자면은 그 당시에는 효율적 시장이 뭡니까? 정보가 정확하니 완전히 반영된 시장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런 상태가 효율성이 달성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 첫 번째 뜻이.
두 번째가 정보가 어디까지? 과거 정보냐? 그러면 약성, 현재냐? 준강성, 미래까지는 강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가. 그럼 약성에서는 왜 초과인이 없냐? 완벽히 반영됐으니까. 어디까지만? 과거까지만. 그러니까 약성에서 공개된 사실, 미공개 사실을 얻을 수가 있던 사람은 초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왜? 반영이 안 된 정보니까. 맞죠? 준강성은 과거, 현재까지 반영됐다. 따라서 과거, 현재 분석하면 초과인이 없다. 왜? 다 반영됐으니까. 그러다 미공개 사실 알 수 있는 사람은 초과인 얻을 수가 있을 거다. 강성은 어떤 정보도 안 된다. 다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시장은 강성이다. 근데 부동산은 강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당율 시장의 의미. 그래서 할당율 시장이라는 말은 주어진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쓰더라도 결국 맨 끝에 가면 똑같아지고 초과인이 없어집니다. 그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을 말하는 거. 그래서 완전한 시장은 당연히 할당효율적 시장이고 불완전한 시장도 될 수 있어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초과인이 없어야 되고 정보병 정보가 똑같을 때는 불완전한 시장, 부동산 시장, 독점 시장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아하는 산수 문제. 난 안 좋아한다니까. 그 얘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가치 계산 문제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나온다고 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또 좋겠죠. 두 개 섞으면요. 이거 4월달 모의고사 이거 낼게요. 대신 말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정보병 보시면 거기는 첫 번째는 조건이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정보를 몰랐을 때. 정보를 몰랐을 때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불확실성하여. 불확실성하에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불확실성하에 현재 가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았을 때. 이번은 확실성. 확실성하에 현재 가치. 그러니까 1번을 불확실성 현재 가치 다르게 말하면 정보를 몰랐을 때. 2번은 정보를 알았을 때. 확실성하에 현재 가치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은 대부분 다 현재 가치를 물어봤는데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현재 가치는 할인을 하세요. 미래 가치는 할인하지 마세요. 그 얘기. 우리 미래를 현재 끌고 올 때는 항상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누는 거 있죠. 그거를 하면은 현재 가치, 안 하면 그죠?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요거는 14회 때 나왔고 한번, 그 다음에 중개업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은 그죠? 정보가치. 요 정보가치 얘기가 15회 추가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보가치는 어떻게 하는가? 정보가치는 요 두 개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 그 차이점 또는 안 그래도 모르는 것 두 개 차이점. 두 개 다 절대값 씌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정사가 맞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정보가치란 말은 덧셈플스 문제가 아니라 가격 차이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초과이윤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초과이윤 요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거 해석하면 다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치계산 문제는 우리 투자에서 보는 기대수익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기대수익은 수익에다가 가중치를 고변해서 전부 다 더해서 만드는 걸 우리 쩌대가면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죠. 투자가치에서. 거기 지문을 보고할게요. 새로움 주는 1년 후에 이 문제 스타일은 대부분 1년 후에 어떠한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요인이 있다. 도로가 뚫린다, 지하철 개선된다, 혁신도시 만들어진다, 규제가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항상 1년 후를 따질 거예요. 물론 2년, 3년을 따져도 되긴 되는데 우리 시험은 절대로 2년, 3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두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1년만 나요. 항상 언제든지. 1년 후에 어느 새 땅이 있는데 볼까요? 그런데 이 토지는 1년 후에 골프장에 들어갈 확실성이, 골프장에 들어갈 확실하게 들어가면 7,700. 그 다음에 안 들어선다면 5,5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들어설 확률, 들어서지 않을 확률, 확률이 지금 안 나왔죠? 확률이 안 나오면 항상 동전으로 50대 50이에요. 동전 던지면 앞면과 뒷면 나오는 확률이 5대 5죠?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쓰는 경우 있을란가? 그런데 만일에 확률을 또 줄 수도 있죠. 개발될 확률이 40%다. 그러면 안 될 확률은 60%입니다. 항상 1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항상 50대 50이고 확률을 넣어주면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요. 지금 개발된다면 7,70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확률은 언급이 안 됐지만은 거기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안 될 때는 50%, 언급이 되면 그걸 넣어주시면 돼. 만약 개발된 확률이 30%다 그러면 개발 안 된 확률은 안 주더라도 70%라는 뜻이겠죠. 항상
확률 2를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된다면 얼마냐면 5,500이었죠. 곱하기 여기도 0.5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번 해주세요. 7,700 곱하기 0.5 3,750인가요? 3,850이요? 그 다음에 5,500 두 개니까 그러면 더하니까 6,600이 나오죠. 그죠? 만일에 확률이 50대 50은 둘 더해서 쪼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니 확률이 50%면. 근데 무조건 둘 더해서 쪼개면 안 되죠. 확률이 안 나오거나 50%일 때 이게 맞아요. 7,700 더하기 5,500 두 개 더해보세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반으로 쪼개니까 6,600 나오죠. 근데 여기 확률이 만일에 0.6이 나올 수도 있고 또 0.4가 나올 수도 있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여기 0.6 되면 여기는 0.4 되는 거 맞죠? 저기 0.4 여기는 0.6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확률이 언급이 안 되거나 나왔을 때는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50%일 때는 둘 합쳐서 쪼개면 됩니다. 이게 항상 2분의 1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6,600. 그러면은 이때 6,600은 지금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바로 할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가치 구하라면 항상 여기 1 플러스 2절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연수니까 1승이에요. 여기 만 2년이면 2승 나오고 3년이면 3승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1년만 나올 겁니다. 왜? 2년, 3년 가면 논리가 틀려져요. 만약에 2년, 3년 가다 보면 틀림없이 내과기수를 써줘야 될 겁니다. 그때는요. 1시간 안에 N승 내과기수를 2, 3 이렇게 써줄 거니까 많이 더 파장을 시키면은. 경우수는 똑같아져요. 사실은요. 그럼 여기 하면 1.1이죠. 거기 요구수익이 몇 프로 나왔습니다. 보통 10% 줄 겁니다. 아니면 20%. 숫자가 딱 떨어지게끔 주는 게 거의 보편적. 계산해봤더니 6,327만 원 이렇게는 안 나온다니까 딱 떨어지게끔 5천만 원, 6천만 원 아니면 1,500 떨어진다지. 이렇게 떨어지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 문제가 아니라 논리 문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숫자를 다 떨어지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6천만 원 나왔겠죠. 그래서 이때 6천만 원이라는 말은 거기가 골프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몰랐을 때가 지금 6,600 지금 가치가. 그런데 미래 가치 6,600이 되겠죠. 근데 만일에 요 땅값이 지금 5,800에 나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수요가 많을까?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그러면 제 6천만 원이라는 뜻은 뭐죠? 수요자가 땅을 살 사람이 저 정도까지 난 지불하겠다는 최소한의 값이에요. 최대값, 수요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가 골프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계산해보니까 6천만 원까지는 내가 낼 수 있는 수요 가격, 투자는 수요니까 땅을 살 사람은 6천만 원까지 내볼 생각이 있는데 5,800에 나왔습니다. 그럼 살 사람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저 초과 수요. 만일에 이번에 어쩌니까 6,200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봤더니 그죠? 현재 가치가 6,200이 나온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겠죠. 수요자는 항상 요 6천만 원 수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하고 투자는 수요 활동이고 투기는 공급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6천만 원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내려고 생각하는 최대한도의 값이죠. 수요는 최고 가격, 공급은 최저값이었으니까. 그럼 난 6천밖에 내려고 했었는데 6,2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살 사람 많아져요, 적어져요? 대신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저 6천만 원 최저값이죠. 내가 땅을 팔 때는 최소한 6천만 원 받아야 돼. 그런데 6,200 나왔으면 팔 사람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렇죠. 초과 공급된다는 얘기. 그 말까지 지금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6,600은 지금 미래가치고 6천만 원 현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럼 약간 말을 더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땅값이 지금 5,800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초과 수요가 나온다는 얘기. 만약 6,200이 되면 초과 공급이 돼서 값이 어디로 접근하겠습니까? 6천만 원 접근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할 때요. 여기는 확실할 때 그러면 7,700 구제자면 여기가 1.0 확실하니까 100%니까 구제자면 요놈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5,500 곱하기 0.0이죠. 구제자면은 그 다음에 요것도 어쩌니까 이거 1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는 0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지우고 그냥 1점으로 나눠도 되겠죠. 100%니까 7,700 곱하기 1.0이나 1이나 똑같으니까 그럼 이때 7,700은 미래가치죠. 1년 후에. 근데 현재 가치라면 1 플러스 아까 거기 R 0.1이니까 요구술 0.1 나왔죠? 1승이니까 그럼 7천만 원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몰랐을 때 6천만 원, 알아서 7천만 원. 그러면 정보 가치라면 요 두 개 차이니까 그러니까 6천에서 7천 빼면 요 같은 마이너스 1,000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대값 씌운 이유가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 가치라면은 덧셈 뺄셈 문제가 아니라 몰랐을 때 알아 그 가격 차이를 뭐라고요? 정보 가치.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을 보자면 여기에 맞는 게 맞지 않아요. 7,000에서 6,000빼야 맞지 않아요. 우리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그런데 UH도 맞아요. 근데 UH는 6,000 빼기 7,000, 여기가 6,000이면 7,00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보가치 의미가 덧셈 뺄셈 문제가 아니라 모르고 알아서 그 가격 차이를 정보가치라는 건지 단순히 덧셈 뺄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위쪽은 마이너스 나올 때 인위적으로 절대값 이렇게 씌워놨다는 얘기. 그러면 자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초과인 요놈이 돼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초과인이란 말은 여기는 정보 비용하고 정보 비용이요. 그러니까 초과인이란 말은 여기 정보가치에다가 그 다음에 정보 비용 요 두 개 차이점. 정보가치 빼기 정보 비용이요. 근데 요 간단한 문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방법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가장 쉽게는 이런 상태였는데 정보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정보 비용으로 얼마를 투입했었다. 그럴 때에 그러면은 초과이유는 얼마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만일에 요 시장은 지금 정보가치가 1,000만 원 맞죠? 이럴 때 정보 비용으로 500만 원 투입했다. 특정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초과이는 얼마 얻겠습니까? 1,000만 원 빼기 500은 얼마입니까? 그 뜻이죠. 요것도 아직 안 나왔다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요게 초과인이 재료가 되려면 어쩝니까? 두 개가 똑같아지면은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으니까 재료가 된 거죠. 그런데 초과인이 재료가 되려면 그러면 또 얼른 알아둘 것 같아서 초과인 재료라는 말 대신에 뭘로 썼을까? 요렇게. 요 시장이 만일에 할당율적 시장이라면 할당율 시장은 초과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초과인 재료란 말이나 할당율 시장이란 말 그 말이나 똑같은 표현. 맞죠? 근데 초과인이 재료가 되면 금방 또 알아듣잖아요. 시험 내는 놈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 시장이 만일에 할당율적 시장이라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쩝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래 쉬우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요 시장에 예를 들어서 할당율적 시장이라고 됐었을 때 그럼 정보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인 재료가 되니까 초과인이 재료가 되려면 정보비용, 정보가 똑같은 그 말 아닌가요? 근데 그 말을 초과인이나 말 안 쓰고 할당율적 시장이라면 말을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할당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불안전한 시장도 정보 비용하고 정보가 똑같으면 비록 불안전하지만 독점 시장도 뭐가 됩니다? 할당율적 시장에 대줄 수 있습니다. 그 말 뜻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00만 원 되겠죠. 다른 데서 제가 늘 이해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랬더니 그게 기분 나쁘다고 묻지 말아요.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안 물어봅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나와 이게 아니 그쪽에 또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신 거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안 할게요. 아니 그런 데도 있어요. 자동이에요. 예, 그냥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그는 말을 좀 더 이제 주의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울 얘기는 틀리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양념이 틀려. 그는 정책이 절대로 안 합니다. 하면 큰일 나요. 여기는 이렇게 해도 괜찮. 가는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충청도 가서 안희정 욕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충청도 갔다 왔으니까. 인천 가서 또 다른 사람 얘기는 또 안 되잖아. 일반적 얘기만 하고요. 여기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어쩌니까 만약에 초과인을 얻으려면 요거 초과인을 얻으려면 요렇게 되면 초과인을 얻겠죠. 그래서 초과인을 얻는다는 얘기를 또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시장을 패배시킨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초과인이 생기려면 반드시 요렇게 되면 어쩌니까 정보 가치보다 비용이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치 집단에 여당에 정당에 돈 주는 거 그때 돈 주는 것하고 얻는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돈보다 더 이익을 많이 얻어야 죠. 그러니까 서로 어쩌니까 뭐도 주고 인허가 특혜도 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 없는 거 맞죠? 많아요. 그것도 많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초과인을 얻으려면 초과인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을 패배시킨다. 그러니까 초과인을 얻으려면 그 말을 바꿔서 시장을 패배시키려면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얘기는 시장을 이긴다는 뜻이겠죠. 시장을 패배시킨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초과한다 그 뜻이에요. 말을 지금 바꿔놨잖아요. 좋게 초과인이란 말씀은 금방 알아볼 건데 시장을 패배시키면 그래야 약간 또 포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야 출제하는 놈들 위신이 쓰잖아요. 그래야 틀리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원래 시험이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걸 초과를 쓰니까 너무 말이 어쩌니까 좀 약간 지네들 편에 봤을 때 약간 싼티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패배시킨다. 그럼 조금 더 말이 포장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해야 말이 어쩌니까. 혹시 재판할 때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는가요? 들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궁박한 상태.
힘든 상태인가요? 그 말을 풀어주라면 또 그 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을 패배시키려면은 그때는 어쩌니까 정보 가치보다 요 녀석이 더 작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즉 정보병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 사실을 알면은 초과인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을 패배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놈보다 더 작은 병으로, 그러니까 999만 원 들여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시장을 패배시킨다. 10,000원 초과인이 있으니까.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또 하지 마라 하고 있죠. 요 세 가지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초과에 대해서 문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초과율을 저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비용 얼마 들였다. 두 번째는 할당 혈적시장이라면. 세 번째는 시장을 패배시키려면. 그래서 특정 투자자가 정보 비용보다 더 싼 값으로, 정보 가치보다 싼 값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보 가치인데 만약 500만 원의 정보 비용을 들여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초과는 얻을 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시장을 패배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입지론 합세죠. 그러니까 결국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요 말들이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말은 어려운, 그러니까 말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비틀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종류가 뭡니다. 왜 초과인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다. 그 차이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계산 문제. 특히 저 같으면 요걸 내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전부 다 과정을 다 알아야만 네 번째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요. 그 다음에 입지론 하겠습니다. 예? 아, 쉬자고요? 아, 그 소리.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소리셨군요. 예, 좀 쉬신 다음에 입지론 하겠습니다.